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창시한 이론이죠. 크로스 플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 버는 상속 크로스 플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완벽한 상속세 마련 전략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세수 현황 좀 알아볼까요? 국세는 총 303조 원을 거뒀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세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우선 소득세가 89조 원 정도 거쳤습니다. 그 다음에요, 법인세가 72조 원 정도 거쳤고요. 부가가치세가 71조 원 거쳤습니다. 과거에 보면요, 부가가치세가 가장 많이 거쳤거든요. 그 다음에 소득세하고 법인세가 비슷해졌습니다만은 이제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이 3대 세원이라고 해서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요, 무려 국세에서 77%나 차지합니다. 대단하죠? 그렇다면 상속세나 증여세는 어느 정도 거쳤을까요? 상속세는 3조 2천억 원 정도 거쳤습니다. 증여세는요, 요 근래 증여 붐이 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5조 2천억 원 정도가 거칩니다. 그런데 이게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주세, 술 마실 때 내는 세금 있잖아요. 그게 3조 5천억 원입니다. 증권거래세가요, 요새 좀 빠져서 그렇지 4조 5천억 원, 보통 한 6조 정도 거치거든요. 이거랑 비교해 봤을 때 세율이 높다고 하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왜 이렇게 적게 거칠까 하는 생각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요, 상속세와 증여세와 관련돼서는 사전 증여 전략이라든가 상속세 절세 전략을 세우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 거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한다는 것이죠. 상속세를 그렇다고 무조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요, 상속 재산이 10억 원 이상인 부부한테만 상속세가 약간 걱정스러운 것이죠. 10억 원이 안 되는 부부라면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배우자 공제 5억하고 일갈 공제, 자녀 가족들이죠. 5억을 빼면은 실질적으로 내야 되는 세금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10억 원을 약간 상회한다 하더라도 그다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뭐 한 20억 원, 30억 원 되고 그런다. 초과된다. 그랬을 때는 준비할 필요가 있죠. 부부가 아니라면요. 혼자 사시는 분 있잖아요. 남편만 혼자 산다든가 아내가 혼자 산다. 그럴 경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상속 재산이 5억 원 이하일 때만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억 원을 초과하면은요. 상속세가 무지막지하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같이 존재할 때는 10억 원 이하일 경우는 신경 안 쓰고 조금 뭐 상회한다 하더라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은요. 단독 배우자인 경우에는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부부가 살다가 남편이 잘못됐다. 그럼 남편의 재산을 또 받거든요. 그 배우자가. 그랬을 때 배우자는 세금 폭탄을 안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요, 남편의 상속세를 한번 계산해 본 거예요. 남편이 17억 정도 갖고 있다고 본 겁니다. 자산 증가율을 연 4%로 보고 있고요. 근데 다행히 자녀 2명의 배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공제를 최대 30억까지 할 수가 있거든요. 자녀 공제는 일괄 공제로 5억까지 가능하겠죠. 근데 17억 2천만 원이라고 하는 그 상속재산은요, 배우자 공제 때문에 지금 만약에 사망한다면 9천만 원밖에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난다면은 상속재산은 25억 정도로 증가하고요. 상속세는 그래도 2억 3천만 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20년이 지나면 38억에 5억 원 정도, 그 다음에 30년이면은 56억에 9억 2천만 원 정도 되니까 20년 이후부터는 좀 신경 쓸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은 배우자 공제 때문에 재산이 있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충분하게 상속세에 대한 걱정은 좀 많이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남편은 이런데 아내는 다르다는 거죠. 아내가 만약에 재산이 14억 정도 갖고 있는데요. 남편이 잘못되면은 배우자 공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세금 다 내고도 한 7억 원 정도는 남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그 상속재산은 21억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상속세를 부과하면 무려 4억 7천만 원. 왜냐하면 배우자 공제가 하나도 없거든요. 일괄 공제 5억 원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0년이 경과되면 30억 원에 8억 3천만 원 정도. 20년이 지나면 42억 원에 그 세금은 14억 1천만 원 정도. 그 다음에 30년이 지나면 61억 원에 세금은 무려 23억 8천만 원까지 나오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남편은 17억 2천만 원, 아내는 14억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갖고 굉장히 안분이 잘 됐다고 보지만은 남편은 한 20년까지 큰 걱정은 없습니다만은 남편이 사망을 한다면 상속재산이 다시 아내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아내에 대한 상속세 가중은 엄청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그 증여 전략부터 해서 상속세 마련 전략이 반드시 필요한데 더 필요한 사람은 누구느냐 이거죠. 바로 아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그에서 상속이 개시됐다, 사망했다 이거죠. 사망했을 때 상속세 납부 실태를 좀 볼까요? 그 상속세를 납부하려고 하는데 현금을 납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현금은 그다지 많지는 않겠죠. 그냥 굉장히 좀 어렵다는 거죠. 현금을 그 상속세로 내기에는 굉장히 벅차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대출을 합니다. 신용대출 및 기타 대출을 하거든요. 대출 이자에 굉장히 좀 소요가 많이 따르죠. 상속세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요, 일부는 부동산을 매도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상속세를 내는데 매도를 한다. 그러면은 또 뭐 양도소득세 같은 것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알짜배기 부동산을 미리 처분한다면 효과가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상속세를 준비하지 않으신 분들은 바로 이렇게 현금 납부라든가 대출을 한다든가 부동산 매도 등을 통해서 어렵게 상속세를 준비합니다. 그리고요, 이도저도 안 되는 사람은 물납. 물납은 뭡니까? 바로 물건으로 세금을 납부한다는 것이죠. 부동산 같은 경우 세금을 납부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요, 그 예를 들어서 빌딩 하나 갖고 있는데 반을 세금으로 낸다 그러면 반이 바로 기획재정부 그 재산이 돼버립니다. 그러다 나중에 공매 처분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죠. 하나는 그 알짜배기 부동산을 정부한테 바쳤다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공매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이상한 또 공동 소유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엄청난 또 그 분쟁이나 이런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준비하지 않으신 분들은 바로 이런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상속세 준비를 난 하고 있다. 상속세 납부용 예금을 들었다든가 아니면 부동산을 준비했다고 자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상속세를 준비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으로 금융과 부동산, 현금 등 200억을 갖고 있다고 자기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세가 한 50% 나오겠구나, 한 100억 정도. 그래서 100억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예금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부동산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다음에 나는 죽으면 저 돈, 부동산이나 예금으로 100억으로 세금을 내라. 그러면 준비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혀 오산입니다. 왜냐하면은 총 상속 재산은 300억이 됩니다. 200억에다가 납부를 위해서 준비한 예금이나 부동산 100억도 같이 합산을 해버립니다. 합산을 하면 300억이 되죠. 거기에 50%를 부과한다면 상속세는 갑자기 150억으로 증가하게 되겠죠. 상속세 납부용 그런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상속세 준비는 100%가 아니라 50%도 안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죽으면 상속세 납부 재원을 이거로 써라 하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보다 두 배를 더 적립하지 않으면 효과는 전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세 해결책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다 쓰고 죽을 거야 하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물론 다 쓰고 돌아가시면 상속세는 없습니다.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요. 사전에 증여 다 해서 상속세는 걱정 없을 거야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좀 도와주고 주기는 하지만 이것이 만병통치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무대책이 상대책이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뭐 걱정 없이 살겠지만 돌아가시게 되면은 상속인들이 걱정을 합니다. 고생을 하죠. 뭐냐면 아까처럼 현금을 내거나 현금 막 박박 긁겠죠. 그 다음에 대출을 받거나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 알짜배기 부동산을 그 물납을 한다든가 이런 어려움에 처하다 보니까 죽으신 분은 뭐 돌아가신 분은 아무 저기 어려움은 없겠지만 남아 있는 상속인을 위한 어떤 배려는 전혀 없는 정책이라고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어떤 분들은 기부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기부가 좋긴 하지만 기부한다고 해놓고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 기부를 또 안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기부를 해도 걱정, 안 해도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한번 알아볼까요? 다 쓰고 죽는다? 그러나 일찍 죽으면 다 못 씁니다. 예.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두 번째는요. 재산이 많아요. 뭐 200억, 300억 됩니다. 그걸 어떻게 다 쓰겠냐는 것이죠. 그리고요. 노후 생활을 편안하게 보내야 되는데 소비하는데 인생을 걸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안락하게 보내야 되는데 계속 돈을 없애야 된다? 그건 인생을 소비하는 결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 쓰고 죽는다는 것은 뭐 약간의 금액이 있다면 그건 가능하겠지만 그 재산이 뭐 어느 정도 있다면은 이것은 현실적인 방안이 되지 못합니다. 사전에 정의하는 방법, 이거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좀 몇 개 있습니다. 그것은요, 증여세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새는 자녀가 한 명 내지 두 명, 아니면 별로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한 명밖에 없다. 그러면 받아야 될 사람이 한 명인데요. 사전 증여를 계속하면 누진 과세를 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또 50%까지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여세가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빌딩이나 뭐 이런 그 상속재산, 그러니까 재산을 사전에 증여한다. 그러면요, 재산을 다 받은 자녀들과의 어떤 네트워크가 단절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속세를 줄이려고 했는데요, 목숨까지 줄이는 고독으로 인해서 목숨까지 줄이는 이런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재산을 다 주고 나면은요, 과다한 증여세도 발생하지만 재산이 넘어가면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죠, 부모님은.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 증여가 만병통치는 아니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냥 가지고 있겠다. 이것은 이제 무대뽀 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대뽀 대책이죠. 상속세가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재산을 놓고 돌아가시지만 그 재산이 상속인한테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상속세 납부 재원이 부족해서 물납이다, 매도다, 기타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만든 것이죠. 네 번째 기부하기는요, 아주 좋은 의도입니다만은 기부를 실제로 하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기부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마음이 좀 바뀝니다. 그래서 기부를 못하는 경우가 있죠. 안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상속세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죠. 사전에 준비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일부 기부를 한다 하더라도 유류분에 관계된 문제가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돌아가시는 분하고 남아있는 상속인들하고 사전에 원활한 협의가 돼야만 이런 문제들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단순하게 기부를 한다고 해서 꼭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가족들과의 협의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60대에 기부한다고 해놓고 80대 돼서 기부 안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준비 전혀 20년 동안 안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전 증여 전략과 상속세 마련 전략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되는데 얼마만큼의 가중치를 두느냐,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그 상황에 맞춰서 황금비적인 분할을 통해서 사전 증여 전략과 그 다음에 상속세 마련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전 증여 전략으로는 10년 단위 장기 계획을 추진한다든가 향후에 가치 상승할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을 미리미리 증여한다든가 자녀나 뭐 배우자한테 분산 증여한다든가 증여세를 납세할 수 있는 대책까지 마련해주는 이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고요. 상속세 마련 전략은 만약에 내가 죽으면은 상속세가 50억이 나오는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준비하겠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 최우선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세 마련 전략은 지금 당장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에 조기에 사망하거나 아니면은 장기 생존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상속세 마련 전략은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경제 원칙에 의해서 최소 비용으로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러나 먼저 사망을 한다든가 그럼 가입할 수 없겠죠. 그 다음에 그 건강이나 연령의 문제 때문에 이 상속세 마련 전략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큰 그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솔루션이 그럼 있을까요? 제가 개발한 크로스 플랜이 바로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상속 재산을 최대한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끝까지 재산권을 행사하면서요. 마지막에 내가 죽었을 때 상속세를 내가 미리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하는데 나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배우자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배우자와 내가 동시에 준비하는 플랜. 그것이 바로 크로스 플랜이 되겠습니다. 그 크로스 플랜에 대해서는요. 2부 시간에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돈 버는 상속 크로스 플랜 1 완벽한 상속세 마련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